드라마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이번 주는 김강민 허도한 해설위원, 류성규 전 SSG 단장, 그리고 정세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계신 김강민 위원님, 지금 저희 3주 연속 나와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저희 두 분이랑 함께 저희 고정 멤버 식구라고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슬슬 부담되고 있어요. 할 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팬들은 얼굴만 봐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허도한 위원을 두고 이렇게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도한 위원님은 또 저희의 또 다른 느낌이세요. 네. 비하인드 출연하시면 항상 네. 사이다 같다. 그래서 사이다요? 인기가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 진짜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시원하고 저희 PD님이 엄청 좋아하신대요. 아 그래요? 기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야구만큼이나 방송도 진짜 천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난주 경기들 비하인드 한 줄 평과 별점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단장님의 롯데 한 줄 평이요. 간보아, 가을보아라고 써주셨는데 최근 롯데가 조금 약간 하락세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롯데가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을 안정적으로 진출을 하려면 간보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간보아, 가을보아. 근데 땅보아 하더라고요, 지금. 아 거기까지 좀 너무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네. 근데 또 저희 김선우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출연해 주셔서 이제 간보아 선수 같은 경우는 투구 폼을 보니까 이제 뛰는 야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조금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진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삼중도루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삼성이 빈틈을 좀 잘 이용을 했죠. 특히 홈스틸을 파악할 수 없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 배치가 진짜 기민하게 잘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날 경기 전에 간보아 선수 등판을 앞두고 취재 기자들하고 감독하고 대화해서 간보아 선수의 파해법을 찾았다 경기 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현장에 이제 기자실에도 박진만 감독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라고 했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맞다 이 파해법이 이거였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쉽게 그렇게 바뀌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적응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걸 적응하려다가 실패하는 선수들도 있고 반반으로 갈리는데 이거 완전 선수에 따라 다른 거고. 폼 쪽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빈틈이 있으면 살아남기 힘든 리그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성이 진짜 네. 한 줄 평처럼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이 이제 9승 1패를 하는데 그 분기점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키움하고 고척 3연전이었습니다. 그때 표정이 안 좋았어요. 사실 키움하고 고척 3연전도 사실 내용은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결과가 좋으니까 그 흐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투수들이 좀 좋아졌어요. 투수들. 네, 불펜도 김태훈 선수하고 이호선 선수가 이 기간 동안에 2승 2세이브 해주고 배찬성 선수가 지금 왼손 투수로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펜이 좀 신구의 조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불펜 얘기를 하면 삼성 내부에서는 백정현 선수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고 지금 백정현 선수가 구심점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고 있다. 백정현 선수가 적재적소에 그리고 박진만 감독이 이 선수를 두루 활용을 하면서 불펜의 무게 중심을 이 선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 불펜이 지금 좀 견고하게 돌아간다. 이런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는 삼성이 좀 어떤 점이 나아졌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게 원래 궤도예요. 삼성이나 팀이 원래 초반부터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선발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패가 길면 안 되는 팀이거든요. 이제 여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속 쭉 가서 가을까지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최충현 선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팬분들도 많이 있던데 기자님이 이 부분을 좀 아시는지. 삼성 프런트에 좀 문의를 해서 최충현 선수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충현 선수가요 5월 26일 날 왼쪽 어깨에 탈구 증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부상 상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열흘 정도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퓨처스리그에서 공을 던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삼성에 진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진짜 막걸리도 뿌리는 게 진짜 이 구단의 심정인데 강민호 선수가 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최근 기사에 오목판을 또 더그아웃에 배치를 해서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 뭐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 좀 보기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목판이라는 게 갖다 두면 상대하고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내기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깃발을 강민호 선수 와이프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또 했는데 그게 선수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삼성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퍼즐이 이제 구자욱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구자욱 선수 왜 부진할까요? 구자욱 선수도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노력은 하고 있을 건데 이제 이 팀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나만 잘하면 돼 하면 또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제가 잘하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꾸준하게 노력하고 자기 루틴대로 또 훈련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의 모습을 찾을 거예요. 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구자욱 선수는 워낙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것이다. 뒤로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작년에 이제 구자욱 선수가 가장 정점일 때 부상을 좀 당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제 루틴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꼬였고 사실 오키나와 캠프의 이제 실전 경기 투입도 한 보름 정도 좀 늦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즌 준비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내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벤치 클리어링도 있었잖아요. 배치 클리어는 여기 분한테 이거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제가 그 같은데요. 동영상을 처음 봤는데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 거요? 네. 그게 이제 벤치 클리어닝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정말 예전에는 그런 걸로 기싸움으로 이겨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또 있었고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세. 기세. 아, 조심스러운데. 허도원 의원님은 이때 이거 보셨나요? 아니. 강민영이. 그 지난 갑자기 저로 이제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삼성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보이더니 여기가 이거는 봤고요. 아, 그거 보니까 나 많이 했네. 최원태 선수 거 번진 거 봤어요. 보긴 했는데 제가 최원태 선수랑 이제 전담 포즈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공이 자주 빠진다. 그거는 확실해요. 일부러 던지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이 그렇게 일부러 해서 저길 맞힐 수 있는 애가 아니다. 이게 제 혼자만의 결론이에요. 맞아, 그거 봤을 때는 네. 자기는 일부러 던진 게 아닌데 타자가 흥분하니까 맞아요. 본인도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죠. 네, 억울한 그러니까 거죠. 공을 던지고 난 뒤에 난 일부러 안 던졌는데 네, 그렇게 빠진 된 건데 거죠. 네. 근데 이제 전준우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타자 입장에서는 맞으면 기분 나쁘죠. 많이 올라와요. 근데 또 2번 맞았다. 그러면 기분이 좀 많이 상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전준우 선수를 대변한 거고 저는 태원태 선수를 선수. 대변한 거는 최원태는 일부러 맞히지 않았다. 그게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변하시는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실력은 아니고요. 이거 디스 아니에요? 원태야 미안하다. 아 이런 게 사이다죠. 네. 아니요. 근데 심성이 너무 착한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은 마운드에 올라가면 무조건 승리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맞히지 않습니다. 후배라고 엄청 네. 또 챙겨주는데요. 고등학교 후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 근데 일단 맞으면 기분 나쁘죠. 맞으면 타자는 기분이 그렇죠. 나빠요.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맞고 난 뒤에 이 부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막 맞아요. 흥분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나 막 예민한 부위 여기나 그쵸, 갈비뼈 그쵸. 이쪽은 네. 맞으면 일단 한 달을 쉬어야 돼요. 제가 벤치 클리어링 했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여기 찢어져서 좀 예민한 상태였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막 흥분되고 막. 그게 최원태 선수가 2군에서 1군 올라온 경기 아닌가요? 그 경기가?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잘 던지고 싶었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박진만 감독도 그 끝나고 나 그 다음 날 딱 네. 정리를 했어요. 아 이게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이 승부욕이 너무나 양 팀 다 불타올라서 나왔던 장면이다. 거기서 확대 해석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 줄평 계속해서 볼게요. 키움 한 줄평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송성문도 울고 팬들도 울고 나도 울었다. 담당 PD님도 우셨나 봐요. 선수들만큼이나 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응원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이게 보면 선수도 TV 중계하면 이렇게 리플레이에서 보잖아요. 이 관중들이 이게 응원해주는 모습. 저도 그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두 분 선수 시절에 이 10연패가 이렇게 연패가 길어지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진짜 눈물은. 네. 아니, 저는 화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연패가 길어지면요? SK 있을 때 제가 9등을 한 번 했었거든요. 2020년. 네, 20년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9등을 한 번 했었는데 팀 유튜브가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고정욱 선수가 저한테 이제 올 시즌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망했지 그랬거든요. 제가 화냈거든요. 저는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아마 송성문 선수는 팬들한테 좀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야구장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자꾸 지니까. 제가 비하인드 하나 알려드리면 광주 3연전 때 송성문 선수가 30경기 연속 도루 신기록을 맞아요. 달성했어요. 근데 보통 신기록이 달성되면 취재진들이 이제 내려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데 분위기가 연패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신기록을 달성하고도 이걸 티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성문 선수가 뒤늦게 좀 멘트로만 해서 취재진에게 전달했는데 기록 달성에 대한 얘기보다는 죄송하다. 팬들한테 또 죄송하다. 져서 죄송하다 하고 나서 기록 달성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게 그때도 마음고생이 좀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 좀 보였습니다. 저는. 이 연패를 끊어낸 키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번 주 나눌 이야기들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상경보 기아 광주 현장 전격 취재 LG 어게인 2023 첫 번째 주제는 부상경보 기아 광주 현장 전격 취재입니다. 네, 올 시즌 기아가 부상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광주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 기아 키움전 3연전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첫 감독 브리핑부터 이범호 감독 브리핑부터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감독 브리핑 자체가 부상자 선수들에 대한 리포트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기자실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햄스트링이 공기로 감염되는 거냐? 이거 바이러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저희끼리 나올 정도로 예, 이 수가 햄스트링 없는 부상에 대한 일인데. 악몽이 기아가 너무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경기 끝나고 나서 히어로가 됐던 최용우 선수 인터뷰에도 정말 할 말 없다. 정말 짜증난다. 라고 하면서 너무 가슴을 아파했고 여기에 있는 젊은 선수들에게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 기회 받는 선수가 한두 달 안에 미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하인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요. 28일 날 그 다음 날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가 이 경기장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용우 선수의 전날 이 멘트에 100% 동의를 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남아있는 선수들이 좀 잘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대표이사가 미팅에 참석해서 이런 당부도 남겼고요. 그래서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좀 못 봤대요. 다시 기사를 좀 찾아보고 공교롭게 그 다음 날 또 맹활약을 하는 이런 게 이어졌습니다. 사장이 미팅에 참석하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경기 전에 사실 프론트가 미팅을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갖고 프론트는 사실 선수와는 미팅하는 그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건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선수단 코칭 스텝은 그만큼 이제 기아 프론트가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장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옆에 있는 거죠. 네, 조용히요? 예, 보좌하는 역할이죠. 선수들 입 생각도 궁금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눈치 보고 가만히 있어야. 다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어야죠. 제가 거기다 어떻게 저 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상황이면. 무거워요.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이번에 또 김도영 선수 햄스트링 부상이 도루를 하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팀에서는 자제시키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3연전 들어가기 첫날 김도영 선수 이야기가 또 화두에 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삼성전에서 이 김도영 선수가 도루를 2개를 했단 말이에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선수가 도루를 한 경기에 2개를 한다? 좀 이례적인데 이범호 감독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김도영 선수가 승부욕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으면 뛸 이유가 없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으면 그때는 도루시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실 김도영 같은 선수에게 레드라이트를 주기 힘들다고 이범호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문을 했더니 어떻게 보면 반 그린라이트 이런 표현이 없는데요. 반반 이게 선수에게 좀 맡기는 반 그린라이트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도루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도루는 올해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요. 그 말을 안 했어야 됐나. 이제 우려하셨던 네, 마음이었는데. 좀 많이 우려를 했죠. 제가 뛰어봤고 김도영 선수는 그 외에도 보여줄 게 워낙 많은 선수니까. 맞아. 이제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한 시즌에 2번 이상 이렇게 다치면 이제는 두려울 거예요. 마음이. 네, 돌아오면 이제는 정말 괜찮아져도 이제 좀 두려울 수 있어요. 도루에 대한 거는 조금 시간을 둬야 돼요. 시간을 두면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갈 때까지는 좀 도루를 안 하는 게 그리고 딱 1년이 지나가니까 제가 좀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선수는 눈에 보일 거예요. 많은 도루를 해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난 충분히 저기를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몸도 괜찮은데 그럼 당연히 선수는 뛰거든요.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맞아요. 다쳐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근데 또 이날 부상 전에 김도영 선수를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네,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요. 조급함은 있지만 이제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뛰어야 점수가 난다. 안 빠지고 팀에 끝까지 도움이 되고 싶다. 팀 승리를 위해서 규정 타석은 꼭 채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안타까운 부상이 발생해서 더 가슴이 개인적으로 좀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 슈퍼스타고 기아를 좀 이끄는 선수인데 부상이 좀 당해서 좀 아쉽고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루도 하고 본인이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아쉽지만 프로야구 KBO 프로야구 전체 판도를 봐도 좀 아쉬운 부상이에요. 재앙이죠, 재앙. 네, 재앙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지금 그레이드 2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예요. 전반기는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고 후반기 초반 정도나 돼야지 일단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올 시즌에 유독 부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해 대퇴부,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이 포함된 대퇴부 부상, 허벅지 부상이 총 38건이었습니다. 올해는 금요일까지 17건이에요. 시즌 시작한 지 이제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작년에 절반 가까운 수치가 채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좀 물어봤는데요. 과거에는 이 스트렝스 개념의 운동이 거의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뛰는 운동, 다른 걸로 이제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근육 자체가 좀 많이 커졌다. 그래서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부상이 좀 많이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만난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선수들이 뛰지를 않는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트레칭도 그렇고 감독들이 뭐 러닝을 보면 뭐 러닝을 안 한다, 뭐 스트레칭을 안 한다. 감독님 눈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안 하는 거지. 웨이트장에서 다 뛰고 스트레칭하고 요새 어린 애들은 본인이 더 잘 만들고 나가요. 그 한 번 자리를 잡은 애들은 절대 거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이제 나갔다 왔잖아요. 나갔다 왔는데 선수들이 모두 같이 얘기해요. 더블헤더가 너무 힘들다. 근데 더블헤더 힘든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24시간 안에 3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2시 경기하고 6시 반 경기하고 다음날 또 일요일 날 2시 경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선수들은 본인은 몰라요. 몸이 힘든지 모르는데 시합을 하다 보면 이제 잠부상이 있다 보면 이게 햄스트링도 다칠 수 있고 확실히 회복할 시간은 없는 거. 근데 회복할 시간이 진짜 그렇게 체감 좀 하셨었어요, 김감독님? 들어보니까 회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야구장이 요즘 현대시설로 잘 돼 있다고 해도 원정팀은 힘들 거예요. 네, 원정팀 힘들어요. 네, 원정팀은 특히 이 낮 경기를 연속으로 하는데 진짜 그 24시간 안에 3경기 네, 세 이거는 경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또 같아요. 올 시즌에는 또 주말에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토요일에 비가 많이 주중에 비 왔어요. 왔으면 맞아요. 한데 주말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더블헤더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들이 조금씩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지금 기아가 부상 선수가 얼마나 많은지 개막 전이랑
현재 라인업을 비교를 해보면 내야 이제 남아있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기아가 우승할 때는 우주의 기운이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올해는 정반대로 너무 지금 불운하다. 대표적으로 황동화 선수 그 교통사고는 정말 불운한 경우잖아요. 정말요. 부상과 사고에 또 주전 선수들이 또 부진한 선수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야구가 잘 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타 팀에서는 최영우 선수만 걸으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나이를 생각하면 조금 이제 쉽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수비를 좀 덜 나가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주루 플레이가 많거나 하는 이제 이게 누적이 됐을 때만 이제 하루 정도 휴식. 그리고 최영우 선수 체력 좋아요. 네, 체력 좋아요. 괜찮다?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충분히 2년은 할 거다가 아니고 2년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상황상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뭐 좀 있으면 그런 말들도 나오겠지만 최영우 선수만 뭐 걸으면 된다 네.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걸으면 주루 플레이를 많이 해야 돼서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최영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FA 얘기가 나서 구단에 좀 잘 좀 얘기해달라고 칠대진에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거든요. 지금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당연히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을 저희가 했어요. 기자들이 그랬는데 일단 최용우 선수 몸 상태는 지금 뭐 최고조라고 본인이 아무 이상 없다,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최용우 선수 올해 동료들 후배들 사이에서 별명이 하나 또 생겼어요. 신, 가청우, 신이라고 부른다.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조금만 나가주면 형우 형이 뒤에서 다 쓸어 담아준다. 그래서 모선 선수가 최용우 선수 선배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최용우 선수가 올해 팀 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선배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구 그만둘 때쯤 되면 야구 눈둔다고. 그리고 야구 그만두면 야구가 보인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그만둘 때쯤 되니까 타격이 잘 돼요. 잘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몸이 안 돼서 이제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야구는 이미 이제 신에 통달. 가깝게 이제 타격은 이제 통달을 했어요. 타격은 통달했는데 몸이 받쳐주니까 앞으로 2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더 좋은 퍼포먼스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기아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구단의 트레이닝 시스템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3연전 기간에 기아의 이제 박창민 트레이너 총괄 코치를 만났는데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창민 코치 같은 경우에는 SSG에서 있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오히려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파트도 뭐 여러 가지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스템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SK, SSG에 올해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열정적이고 막 주스 타주고 막 이런 걸로 좀 유명했거든요. 그 SK, SSG 있을 때는 햄스트링 부상이 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로 많이 인정을 받았고, 근데 기아에서 이제 조금 스카웃 돼 갖고 이제 간 케이스인데 SK, SSG의 그 트레이닝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1군이 그러니까 SSG 때 6명까지 이제 트레이너 6명을 하면서 다 분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28명 선수를 6명이 나눠서 네. 이렇게 해서 되게 조금 관리가 잘 됐죠. 근데 그거 잘 아실 이거 거잖아요. 경험해보시는 네, 거 제가 아니에요? 경험했어요. 그렇죠? 네. 네. 시스템 자체에 제가 생각해도 좋은 그게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전 연도부터 이제 많이 이제 선수들이 많이 뛰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막 특히 뭐 여기에 대한 뭐 그게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전에 그 빡 트레이너님이랑 했을 때 빡이요? 네, 미스터 빡이라고 있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쪽으로. 뭐 영양 보충이나 필요하면 뭐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단순히 솔직히 좀 재앙이죠. 전 아까부터 재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팀이 가다가 보면 이렇게 부상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성범 선수도 빠져있고 김선빈 선수도 빠져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은 그러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당분간 기약이 없습니다. 일단 재활군에서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김선빈 선수도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체크를 했더니 아직 정확한 복귀 일자가 나오지 않았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반기 내 복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범호 감독님은 훨씬 더 걱정이 진짜 많이 되시죠. 최근에 그 경기를 보시면 중계 방송을 보면 이범호 감독 표정이 정말 달라졌어요. 맞아요.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경기 전에 이제 감독 브리핑 때도 말수가 좀 많이 줄은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마음고생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는 프로야구 감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도 수정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뭐 우리 목표가 수정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내부의 흐름을 보면 아 우리는 우승으로 정규리그 우승까지 가는 길은 좀 험난하겠구나. 라는 이런 내부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빈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잘 채워서 돌아올 때까지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럼 어떤 선수들이 히어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지 저희 돌아가면서 한번 꼽아볼까요? 너무 많이 이제 히어로가 나타나야 돼요. 한두 명이 아니고 이럴 때는 히어로보다는 선수단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한 팀, 원팀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저 정도 많이 다치면 지금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너무 많이 다쳤어요. 뉴페이스가 좀 나올 수 있을 걸 기대를 해본다면 위원님이 보시는 좀 이 선수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선수 있나요? 윤도현. 나도 알아. 왜 기성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윤도현 선수. 까먹을 것 같아서. 이름 그러니까 윤도현 한 거. 윤도현 선수 최근에 엄청 잘 치더라고요. 어. 네, 이제 쭉쭉쭉 치고 올라가면 기대하지 않았던 전력이기 때문에 팀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허도한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한두 명 갖고 지금 이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김도영 정도의 선수면은 그 선수가 구심점이 돼갖고 팀을 견인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선수는 우선 없고 이제 주장인 나성범 선수도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심점이 누가 되겠냐? 제가 볼 때는 최용우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용우 선수가 최근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되게 좀 발언이 조금 수위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고참이면은 그렇게 말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팀 분위기 의식해갖고 조금 좀 주도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구심점이 돼야 될 것 역시, 같아요. 근데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저도 윤도현 선수 높게 봤거든요. 이 선수가 타격 포텐은 찐이더라고요. 근데 수비가 이제 송구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우려감이 있는 거면 차라리 저는 윤도현을 차라리 일루로 썼으면 좋겠어요. 타격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은 그때 가면 수비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냥 타격에 전념시켜서 그렇게 가서 이 선수가 이제 딱 자리 잡게.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 거기서 저는 윤도현 보면은 야 김도영하고 너무 타격폼이 똑같아요. 예, 친구니까. 둘이. 친구니까. 네,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예,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죠. 나 반대로 생각했는데 연습 파트너인가?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또 라이벌로 가는 거야? 라이벌로 가야죠. 왜냐하면은 본인 동기가 잘하고 있으면 갖고 있잖아요. 내가 쟤를 무조건 이길 수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아니요. 그게 성격마다 이게 다른 건가? 선수는 무조건 자기보다 잘하는 선수 있으면 무조건 그 선수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게 목표거든요. 어린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이라는 큰 산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려고 분명히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라이벌로 생각이 당연히 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연습 파트너라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약간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윤도현 선수하고 김도영 선수가 이번 시리즈 앞두고 부상 당하기 전에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김도영 선수가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도현 선수가 그걸 알고 고마워하면서도 부상이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친구의 목까지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야심찬 각오도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기아가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만나볼게요. 다음 주제는요. LG 어게인 2023입니다. 기아 못지않게 LG도 부상 선수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팀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2위 하나와의 경기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이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경기를 위원님께서 다녀오셨잖아요. 네, 투수들이 너무 다 잘 던지고 와 퀄리티 높은 경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화의 지난 시리즈는 박혜민이 지배한 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도한 위원님은 같은 팀에서 가까이서 지켜보셨잖아요. 저는 강민영도 봤고 박혜민도 봤는데 둘이가 비슷한 게 첫발 스타트가 너무 좋아요. 치는 순간 타구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고 치는 순간 몸이 먼저 해서 다리가 반응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들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가 넓고 되게 어려운 타구들을 많이 잡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첫발 스타트가 엄청 좋아요, 둘 다. 그런가요? 아, 저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이번에 엠스플에서 엉덩이 뒤에 부스터를 넣었더라고요. 엉덩이 방구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스터가 나오면서 갑자기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느낌? 엠스플의 레전드가 2명 있고요. 외야가 박지용 선배님, 그다음 김강민 선배님. 그다음에 거기 뒤에 이제 박혜민 선수가 따라가지 않을까 그 이렇게 정도로. 생각입니다. 저는 2000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김강민, 박혜민, 정수빈 이러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2000년 전을 놓고 보면 저는 이순철 선수가 아닌가. 사실 지금 너무 옛날이라서 예. 요새 분들은 이순철 위원이 어떻게 야구하시는지를 모르잖아요. 정말 야구 잘했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4명이나 뽑아주셨는데 네. 한 명을 한 명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명 꼽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한 명은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 달라요. 다른. 이게 그렇게 쉽게 가릴 수 없는 건데 제가 정말 저차원적인 질문을 했군요. 단순하게 한 번만 꽂아줘 그러면서. 딱 하면은요, 솔직하게 어깨 송구는 김강민 1등, 수비 레인지는 박혜민. 일단 모든 면에서는 이제 중간은 정수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박혜민 선수는 사실 이번 시리즈만이 아니라 한화만 만나면 진짜 호수비 퍼레이드잖아요. 악마던데요. 악마야, 악마.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임팩트 있는 순간에 그런 공을 잡게 된다? 그럼 악마가 되는 거죠. 올 시즌 끝으로 FA잖아요. 네. 어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걸림돌이잖아요. 지금 90년생, 빠른 90년생이니까 이제 하나가 중견수 포지션을 내년에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보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견수를 계속 외국인 선수 쓸 거냐. 근데 내년에 아시아 쿼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쿼터를 전 중견수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프런트 입장이면 일본 독립리그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외국인 선수 T1은 좀 우익수나 좌익수의 그 좀 파워 히터를 두는 파워 히터로. 방식이 어떻겠나 구단 입장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박혜민 선수를 한번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년에 우승 도전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배팅을 해야죠. 네. 또 올 시즌 LG를 보면요, 뭐 고루고루 좀 다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LG가 1위를 유지하는데 기여가 컸던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단장님 답변이에요. 염경엽 감독님을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거 연결 감독 쓸 때 허도한 위원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작년 시즌 끝나고 LG가 이제 코칭 스텝하고 프론트 워크샵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프론트의 조언을 많이 지금 수용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에 엄청 뛰었잖아요, 도루를. 근데 지금 올해 작년하고 재작년 많이 안 뛰어요. 그리고 성공률이 70%가 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60%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전 야수의 그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 조언을 받아들여갖고 올해는 왼손 선발 나오면은 그러니까 구본혁이나 저 송찬이나 이런 선수들 이 야수의 뎁스를 좀 넓게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연투가 거의 없어요. 한화하고 3연전 때 그 세 번째 경기 때 김진석, 박명근을 쓰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안 쓰더라고요. 이지강하고 김용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LG가 결국에는 이상적인 팀 가장 지금 올해 KBO 리그에서는 도루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안 뛰는 것 같고요. 네, 정확히 얘기할게요. 상황적으로. 네, 정확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모든 선수들이 지금 많은 경기를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영 감독님이 뭐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이번 중계 가서 확실히 느꼈던 게 오.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너가 분위기들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오늘 그날 중계 가셨을 때 염경엽 감독님이 뭐 다른 얘기 안 하셨나요? 도망갔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비하인드 자주 보신다고 하시는데 잡히면 보신대? 네 자주 보신대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 괜찮다. 그러면 회장님 픽
픽 볼게요. 임창규 선수를 골라주셨는데 정말 역할이 대단했죠. 1, 2 선발에 이제 좀 뒤를 바치는 선발 역할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제일 앞장서서 팀을 이끌고 가고 있다. 예전에 임창규가 아닌 지금 임창규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고 여기 말해 득도 완전 진짜 투수 쪽에서는 탑에 이제 올라간 선수가 되지 않았나. 1선발로 봐도 지금 무방할 정도의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김영웅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선수 저 깜짝 놀랐어요. 제대로 이게 앞머신이라 그래요. 저희는 알거든요. 그 앞머신 던지는 것처럼 확 던지는데 공이 날아오는 속도가 체감이 중계석까지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보심이. 변화구만 조금만 제구가 되면은 미래에 이제 LG의 마무리도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뽑아주신 거는 박동원 선수를 뽑아주셨네요. 이제 야수하고 투수하고의 차이점인데 포수란 직적이 주 6일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LG가 지금 1등 하는데 지금 최고의 지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김강민 위원님도요. 원래 처음에는 박동원 선수 뽑아주셨다고 하시던데 지금 박동원 선수 꼽은 이유는 하나예요. 백업이 마땅치 않잖아요. 솔직히 허도한 위원이 선수 안 하고 여기 와 있어서 지금 뒤에 받쳐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레잉 해서는 안 되냐고. 그래서 플레잉 코치가 안 되죠. 안 되죠. 플레잉 해서는 안 되냐고. 안 되죠. 예. 근데 그만큼 이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들고 여기서 본인이 아프다거나 지쳤다고 시합을 안 나가기에는 팀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박동원 선수를 대체하는 그 백업이면 그 백업 자리도 부담돼요. 솔직히. 부담되죠. 예,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백업 자체가 없다 아예. 이제 김강민 위원님께서 또 다른 순 선수로 4번 타자 문보경 선수를 뽑아주셨어요. 이전 연도에 타격 그러면 LG 타격 그러면 오스틴 선수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 문보경 선수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제 외국인 타자를 제외하고 중심 타선에서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선수가 너무나 드물어서. 근데 염경엽 감독님께서 지난 시즌 중에 이제 4번 타자로 낙점을 하시면서 1, 2년 안에 최용우 선수처럼 클 수 있는 선수다. 3할 30홈런 100타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작년에 이미 3할 100타점 20홈런 쳤잖아요. 네. 지금 페이스면은 3할 100타점 30홈런 칠 것 같은 페이스니까 가능할 것 같고 염경엽 감독님이 좀 힘쓰게 생긴 선수 좋아해요. 원래. 연습 배팅을 하잖아요. 네. 잠실 야구장에서 최상단에 맞춰요. 계속. 최상단 내지는 진짜 벽 밑에까지 때리는 애가 문보경밖에 없어요. 오스틴 선수도 때리면은 그렇게까지 안 가. 중단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데 문보경 선수는 그 정도로 파워가 좋고 때리는 임팩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보단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저. 또 제가 듣기론 김현수 선수가 LG가 이렇게 강팀으로 자리 잡는데 주장으로서도 되게 역할을 잘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LG 문화가 확실히 기강이 좀 있는 문화였고 그걸 깨부신 게 지환이고 그다음에 김현수라는 선수가 오면서 운동을 같이 하면서 둘의 지분이 저는 LG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큰 공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팀 내에 원래 밥 잘 사주는 이 선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현수 선수가 거의 원탑. 그러니까 야구 측면이나 생활 루틴이나 이런 걸 다 뭐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뭐 김현수 체육관 네. 뭐 그런 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김현수 체육관의 가장 1등 장학생이 송찬희 선수라고 하네요. 요즘에는 콕 찍어놓고 밥도 같이 먹고요. 끼고 데리고 지금 1대1 맨투맨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찬희 선수를 좀 기대해도 될 것 같다라는 내부의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어떤 주장 스타일인가요? 김현수 선수는 누가 이렇게 튀어나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야구는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선배들이나 우리가 다 커버를 해줄 수 있고 니네가 따라오면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니네가 튀어나가면은 우린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규율에 어긋나면은 무서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거를 잘 지키고 뭐 하다 보면 현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편한 선배일 수도 있어요. 오지환 선수도 주장했었잖아요. 네, 지환이도 비슷해요. 선수단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는 방향에 맞아야 된다 우리는. 약간 둘 주장은 다른 주장이랑 좀 달랐어요, 확실하게. 예. 그런 주장 스타일 좋으셨던 거죠, 그러면? 저는 제 후배니까 제가 저한테 말을 못하죠. 아니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편하죠. 왜냐하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규율 안에서만 잘 움직이다 보면은 뭐 이게 없어요, 트러블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생긴 것처럼 좀 무서웠어요. 짐승이 왜 짐승? 야구만 짐승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강팀의 조건을 두루 갖춘 LG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연패 빠진 사이에 한화가 또 바짝 추격을 했고 어게인 2023 가능할까요? 하나의 기세가 너무 좋다고 보니까 하나가 1위를 찍었고 하지만 LG가 지금 돌아올 자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지면 강해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좀 안 좋았던 게 불펜이거든요. 네. 중간 마무리도 그렇고 뭐 장현시 선수, 유영찬 선수 돌아올 거고 함덕주 선수도 지금 제 아래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군복무하는 이정용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선발이 이렇게 잘 던지고 하다 보면은 지금 계속 이 순위를 유지할 것 같아요. LG는. 어찌 보면 버티고 있는데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막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가 쫓아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올해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은 LG가 아닌가. 제가 보는 이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수단 코칭 스텝 이제 프론트가 야구단을 움직이는 세 주체잖아요. 그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그 경험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현재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 어게인 2023 가능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다음 코너는 비하인드 패널들이 뽑은 MVP, BVP 시간입니다. 5월에는 어떤 선수가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허두한 위원님, 김강민 위원님은 KT 안현민 선수를 뽑아주셨고요. 류성규 단장님, 정세영 기자님은 최영우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먼저 두 분이 뽑아주신 최영우 선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 나이에 사실 42인데 사실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5월 타율, 장타율, 출루율 다 1위잖아요. 네. 이대호 선수가 2022년에 40세 그 골든글러브 지명타자 부분을 수상했을 때도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거보다 더 나이가 2살이 많은데도. 많으면서도 더 기록이 좋아요. 저 나이에 아침에 일어나면 소리 나와요. 트레이너실 갔다가 사우나를 안 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최용우 선수가 회춘하고 있다는 이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올해 평균 타구 속도가 지난해 140.7이었고 올해도 140km에 가까운 139.6이에요. 리그 홈런 평균 비거리가 119.9인데 올해 122.5예요. 그러니까 리그 평균보다 평균 2.6m 더 날리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구종별 타율을 좀 보면 직구 타율이 3할 3푼 8리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스윙이나 뭐 힘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평균 타구 속도, 평균 비거리는 최근 5년간 가장 좋은 수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 타석에 이제 딱 올라오면 포수로서도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위원님. 네. 걸러야죠. 네, 걸러야죠. 아니 왜냐하면은 너무나 공에 맞히는 능력이 출중하고요. 찬스 때 또 더 강해요. 상대팀 입장에서 아무리 볼 배합을 하고 약점을 파고든다고 해도 투수가 거기다가 100%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투가 나올 수 있고 그 실투도 놓치지 않는 선수가 최영우이기 때문에 저는 승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네. 최영우 선수가 또 올 시즌 끝내면 세 번째 FA 자격이 생기잖아요. 지금 성적이면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박혜민 선수와 같은 경우인데 이게 나이가 걸림돌이죠. 근데 박혜민 선수는 B등급이고 최영우 선수는 C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이 더 유리하고 자유로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선수가 연령대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잔류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들거든요. 이게 결국엔 계약 기간을 중요시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제 좀 단연 계약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약 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 선수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최영우 선수에 관련해갖고 저도 잘하는 비결이 궁금해갖고 몸이 타고나서 이렇게 잘하는 건지 신기하게 저속 노화 이런 걸까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영우 선수 잘 아는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비결이 뭐냐? 네. 세 가지만 얘기해달라 궁금해요, 했거든요. 궁금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첫 번째가 노력을 엄청 하고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근데 두 번째가 노력을 더하고 공부를 더한다. 세 번째가 뭐 정말 열심히 야구밖에 생각을 안 한다. 본인은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언제든지 본인이 안 되면 그만한다는 생각밖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마지막 부분에 좀 공감했던 게 뭐냐면 이게 야구가 중요한 부분이 이 힘을 빼야 되는데 은퇴할 때
40쯤 되면 그때 가서 힘이 빠진다고. 빠지는 건가? 빠지는 빼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요 이미. 힘이 없는데. 네. 아니 그거보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야구는 보이는데 이제 몸이 안 돼서 네. 못 나가요. 저도 이제 수비 나가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이미 다리가 안 움직여요. 판단은 되는데 안 움직여요. 이제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용호 선수는 이제 몸이 되니까 그걸 다 받쳐주니까 충분히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고. 최용우 선수의 이제 몸에 대해서 제가 박창민 코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신의 몸에 대한 예측 능력. 그 아플 것 같으면 우와. 먼저 가서 나 여기 이상하니까 좀 해달라. 되게 이런 식으로 미리 예민하게.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창민 코치에게 가장 자주 오는 선수 중에 하나고 이거 하나랑 만약에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루틴을 빼먹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그 루틴에 곱절을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채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허도환 위원님이랑 김강민 위원님께서는 5월에 괴물 같은 화력을 보여줬던 선수죠. KT의 안현민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헐크 같아요. KBO의 헐크가 지금 출연한 것 같고 안현민 선수를 보면은 좌측으로 치잖아요. 공이 안 보여요.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겠고 센터 쪽으로 쳐도 넘기니까 이거는 웬만한 헐크의 파워가 아닌 이상 넘기기 쉽지 않은 그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이 타격이나 힘을 보고 우리 팀에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들어왔다. 아.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사실 안현민 선수는요. 이게 전화위복의 케이스다라고 보면 됩니다. 호주 캠프, 1차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호주 캠프에서는 감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뚜렷하게 활약을 좀 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웨이트장에서 남들보다 또래 선수들보다 많이 드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키나와 2군 캠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 자극제가 됐나 봐요. 퓨처스 가서 일단 치는 폼 같은 거에서도 당연히 힘으로 치니까 삼진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 원포인트 레슨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거를 2군 캠프에서 해줬고 그리고 나서 다시 1군에 왔을 때는 완전 완벽한 KT에서 기대했던 외국인 타자 한 명의 몫을 해주는 타자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짐승이 있었잖아요. 원조 짐승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 저는 국적조사부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아닌지. 야, 이 선수 타구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외야수면 저건 외야수가 잘못한 게 맞아라고 할 정도의 타구들도 많았거든요. 정말 무궁무진한 선수 아닌가. 네, 그래서 요즘 안현민 선수 두고요. 신인왕 그리고 또 WBC 승선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여기 기자협회장님 계시죠? 또 전력강화위원회 네.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오. 지금 현재 KBO 리그에 우타 빅뱃이 없어요. 외야수에. 안현민 선수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뭐 수비나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이제 놓고 이제 국제 경기는 그쵸. 또 봐야 돼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향후 몇 년 안에 국가대표급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신인왕은 어떨까요? 저는 강력한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그 순수 고졸 신인들의 활약도 좋지만 이런 중고 신인의 활약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인왕 투표 중에 저는 가장 힘든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는 안현민 선수가 가장 좀 보이는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취재진의 이 픽을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단장님은 안현민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 드래프트를 제가 참가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게 이제 마산고등학교 이 선수가 포수였어요. 포수였는데 이 선수가 외야로 전향하면 잘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할지는 우리 비하인드 패널대를 받은 두 선수 모두 앞으로도 좋은 활약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제가 토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던 선수인데요. LG의 특급 신인 김영우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그동안 야구 열심히 하면서 몸 잘 만들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엘롤라시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엄청 재밌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레이에스 선수 상대한 이후에 혼이 나간 표정이 이렇게 잡혔었어. 이때 솔직히 어떤 생각 들었어? 이때 좀 올해 제일 많이 던진 투구수였고 해서 엄청 힘들다기보다는 좀 진이 빠진 느낌이어서 다음에 또 안 던지니까 좀 편하게 쉬고 있었던 것 같아.
제일 긴장됐던 순간은 KT 때 동점 상황이 올라가서 이렇게 역전타 맞았을 때 그때가 살짝 좀 긴장됐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그걸 계기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형은 아이들의 미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상 이 이상형이어가지고 옛날부터 좀 굉장히 팬심이 되게 가득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되게 영광스럽고 그건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춤은 아예 안 추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정말 미인이시고 엄청 성격도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명 고르긴 좀 힘들 것 같고 두 분 다 엄청 애정하는 것 같아요. 팬으로서. 그래도 한 명 뽑아보자면 그래도 옛날부터 팬이었던 미연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런 포지션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창규 선배님께서 이렇게 좀 많이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열심히 시구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은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야구 얘기 만나서 하고 애들이랑 카페나 뭐 이런 일단 빵 2개는 기본으로 시켜 먹고 그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캐모마일티 이런 거 먹는 것 같아요. 박서영 아나운서께서 네. 이거 어떤 별명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있을까요? 토실이? 토실토실하게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도 내 사진 같은 거 보고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좀 토실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팬분들이 많이 불러주시는데 엄청 좋은 것 같다. 앞으로는 더 토실이가 야구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열심히 해볼게. 선배님들은 막둥이라고 많이 불러주시고 요즘에 팬분들께서 늑실이라고 많이 불러주셔서 그냥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이기는 팀에 있는 것만으로 되게 행복하고 또 좋은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아서 항상 매일 하루하루가 좀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명근이 형이나 뭐 승기 형 그리고 야수 쪽에서는 뭐 영빈이 형, 주원이 형 아무래도 지강이 형이 제일 장난 많은 것 같은데 뭐 농담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툭툭 쳐주시고 재밌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장난 같은 것들을 많이 쳐주셔서 나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려운 선배가 진성 선배님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엄청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선배님이기도 하고 엄청 잘 챙겨주시고 또 야구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항상 진성 선배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규 선배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게 항상 너는 공이 빠르고 구위가 있는 직구다 보니까 직구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운데 보고 직구 던지고 좀 직구를 많이 어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번에 1초의 고민 없이 무조건 LG 트윈스라고 생각해요. LG 트윈스가 먼저 여기 있었고 그리고 제일 큰 락커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무조건 LG 트윈스가 잠실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LG 팬들도 훨씬 많으니까 뭐 신인왕을 먼저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 지금 감독님 주신 기회 같은 거 잘 잡고 마운드 올라가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잘 하다 보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욕심을 내고 있진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신인 중에 공이 가장 빠르고 자신 있게 마운드에서 투구하는 모습 열심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감독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좀 잘 잡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뭐 마무리나 선발 투수 이런 것도 꼭 해보고 싶어. 아직 세이브를 못했는데 한번 올 시즌 끝나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해보고 싶어. 데뷔 첫 세이브를 달성할 수도 있을 투투 변하고 잘라냈지만 오지환 잡아서 1회 포스 경기 종료. 김영구의 데뷔 첫 번째 세이브가 달성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응원해주는 만큼 나도 마운드에서 더 자신 있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 항상 고마워. 비하인드가 많이 좋아하고 또 응원하는 거 알지? 알지. 저도 반말로 짧게 답장을 한번 남겨볼게요. 영우야 강한 토실이가 되기를 응원할게. 화이팅! 네, 이번에는 비하인드 픽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긴장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겐 짜릿한 순간인데요. 지난주 결과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주 결과입니다. 김선우 위원님만 유일하게 예측에 성공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김광민 의원이 좀 이제 앞으로 승부 예측을 열심히 하겠다, 욕심난다 하면서부터 정확히는 이제 의리픽 없다. 진심으로 하겠다. 그러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잘못됐어. 과연 이번 주는 누가 어떻게 예측했을지도 바로 만나보시죠. 김강민 위원님은 SSG에, 저는 롯데, 정세영 기자님은 두산, 유성규 단장님은 LG, 허도한 위원님은 한화에 걸어주셨습니다. 먼저 진심픽 김강민 위원님부터. 만약에 이 경기장이 대구였으면 네. 반대였을 거예요. 오. 그리고 매치업도 후라도 선수가 나와서 1. 1 준 건가요? 네, 2대1로 한번 해봤는데 또 틀리면 의리픽 가야 되는데 이거. KT와 한화의 시리즈를 맡아주신 네. 허도한 위원님, 저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쵸? 양 팀 다 투수가 너무 좋고 왜냐하면 한화는 폰세, 와이스, 유현진이에요.
KT는 쿠에바스, 헤이스스, 오원석이란 말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를. 이게 쉽지가 않은데 불펜이나 뒷심에서 하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김강민 위원님도 이 시리즈 예측 궁금해요. 이건 가볍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사실 제가 옆에서 의논해서 제가 했던 거예요. 의논픽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가 트레이드 하자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삼성하고 저쪽을 이런 걸 하겠다. 트레이드도 하세요? 이걸 트레이드 하자 그랬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것보단 이게 좀 더 쉽다. 아니, 저는 에리데아 선수 복귀 날짜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쪽으로 조금 하면 안정적이다.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쪽은 지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KT랑 하나랑 경기를 하면 상대 전적에서 밀려서. KT보다 하나가 조금 높아요. 의논픽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위원님. 꼭 기대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날아가죠.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 차례인데요. 이제 회장님도 생각보다 연패가 꽤 길어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올해 상대 전적에서는 기아가 좀 많이 앞서더라고요. 이번에는 역배로 했을 때 저 승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가 아무래도 잠실로 이제 오게 되는데 타선 구성 자체가 좀 많이 힘겨운 상황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두산에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성규 단장님 LG NC 2대1. 선발 로테이션이 이제 화요일 날 송승기, 목지훈이고 수요일이 손주영, 로건, 마지막 목요일이 에르난데스, 라일리인데 이러면 뭐 LG가 좀 전체적으로 선발이 좀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NC도 좀 하향세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LG 위닝으로 한번 점쳐봤습니다. 저는 키움과 롯데 1대2로 예측을 했는데요. 키움이 2경기를 지금 이겼으니까 약간 이대로라면 한 경기 정도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2경기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올 시즌에 키움과 롯데를 봤을 때 키움이 6전 6패예요. 6전 6패예요? 네, 그래서 진짜요? 한 경기 준 것도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네. 6전 6패인지는 몰랐어요. 이 정도면 저는 이거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기대됩니다. 네. 예측의 결과는 다음 주 비하인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제가 햄스트링 부상도 저 당해봤지만 뭐라고 이게 이게 미안한데 설명이 왜 다쳤어요? 아니, 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가볍게 통통통 뛰는데 그래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떠요. 그래도 아무 안 뛰진 않지만 어느 정도 뛴단 말이에요, 나도. 굳이 걷는 거랑 크게 차이 없지 않아요? 한 6회를 더 뛰었어요, 시합을. 그러고도 뛰었어요? 그냥 뛰었어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는데 아니,